중국의 빼어난 명문장을 모은 책 고문진보 가운데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제갈공명의 출사표입니다. 표라는 형식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말합니다. 천자에게 바치는 글을 표, 제후에게 바치는 글은 상소라고 합니다. 삼국지 낭독에 앞서 삼국지의 주역, 걸출한 천하대현사 제갈공명의 글을 먼저 감상하려 합니다. 소동파는 공명의 출사표는 간단하면서도 곡진하고 고두면서도 방사하지 않다. 크도다 말씀이여 라고 칭송에 마지 않았습니다. 공명은 진실로 성충용무하였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근신하는 성품과 행동은 상하의 신뢰를 받아 촉한의 가장 중요한 신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풍류를 아는 소탈한 인품이기도 했습니다. 제갈공명의 식견과 충심은 두 편의 출사표에 잘 나타나 있고 오늘 읽는 작품은 그중 하나입니다. 죽은 유비의 삼고초려의 예에 대한 감격과 유비 사후 그 뒤를 이은 주군에게 바치는 충애의 정은 그 패부로부터 솟아나와 한편의 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사표는 일반적인 글과 달리 필요에 의해 지어진 절실함이 넘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래로 출사표를 읽고 울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고까지 한 것은 진실로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문장으로 점철된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낭독하겠습니다. 출사표. 제갈량. 선제인 소열 황제께서는 한해 황실을 부흥시키려는 대업을 시작하셔서 아직 그 반도 이루지 못하셨는데 중도에서 붕어하셨습니다. 지금 천하는 위, 오, 촉한으로 삼분되어 있는데 촉한의 영토인 익주는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위급하여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폐하를 옆에서 모시고 지키는 신하들이 궁중에서 자기 직책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충성스러운 무사들이 조종 밖의 먼 전장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생각건대 선제의 특별히 두터웠던 은혜를 추모하여 이것을 폐하께 갚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마땅히 총명한 길을 넓게 여시어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바른 정치를 하여 선제가 남긴 덕을 크게 밝혀 도를 행하려는 뜻있는 인물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그 의기를 넓고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질없이 폐하 자신을 덕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리에도 맞지 않는 비유를 들어 변명하면서 충성된 간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궁중과 조정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는 자이건 간에 선한 자는 벼슬을 올리고 악한 자는 벌해야 하는 것이니 이 일에 궁중과 조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간사한 짓을 하여 죄를 범한 자, 또한 진심으로 선한 일을 한 자가 있으면 관원에게 넘겨서 그 형과 상을 정하게 하여 폐하의 공평하고도 도리에 밝은 정치를 세상에 분명하게 표시함이 옳습니다. 한쪽에 치우쳐 궁중과 조정이 서로 법을 달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시중 과규주와 비의, 시랑 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진실한 인물로 심지와 사려가 참되고 순수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선제께서는 많은 신하들 중에서 이들을 가려 뽑아 폐하께 남기신 것입니다. 생각건대 궁중의 일은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이들과 의논하신 다음에 널리 시행하신다면 반드시 이지러지고 새는 것 같은 부주의한 점을 도와주고 보충하여 그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군 상총은 그 성질이나 행동이 선량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군사에 밝아 구석구석까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옛날에 시험하여 채용하신 선제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하여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하들과 의논하시어 상총을 기용하여 장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생각건대 군사에 관한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이 사람과 의논하셔서 시행하신다면 반드시 군사의 대오와 진중의 군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우수한 자와 열등한 자를 잘 가려 각각 적당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덕이 뛰어난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배를 멀리한 것이 전한이 흥했던 이유입니다.
소인배를 가까이 하고 뛰어난 신하를 멀리한 것이 후한의 세력이 기울어지고 쇠한 원인입니다. 선제께서는 언제나 신과 이런 일을 의논하셨으며 일찍이 후한의 환제 영제 때 정치가 어지러워져 나라가 망한 일에 대하여 탄식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시기를 마지 않으셨습니다. 시중상서 진진, 장사장애, 장군 장하는 모두 절도가 바르고 참된 인물들이라 지켜야 할 절조를 위해서는 능히 죽을 수 있는 신하들입니다. 폐하가 이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을 믿으신다면 촉한 황실의 융성이 나를 세면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빨리 올 것입니다. 신은 본디 서인으로서 남양의 융중에서 밭갈고 있던 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목숨을 보존하려 할 뿐 조금이라도 제후에게 소문이 나서 출세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제께서는 신의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제의 귀한 신분을 굽히면서까지 신의 초막을 3번이나 찾아오셔서 지금 세상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문하셨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신은 선제를 위해서 고로를 돌보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일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 뒤 당양의 장판에서 위군에게 대패하여 국군이 기울어지고 망할 경우에 직면하여 큰 임무를 받고 나라가 위태롭고 곤란한 중에서 오나라의 구원을 청하라는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므로 붕어하실 때 신에게 적군 토벌과 한실 부흥의 대사업을 부탁하셨습니다. 선제의 명을 받은 이래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근심하면서 명령을 받은 사명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선제의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을 상하게나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흥 3년 5월에 노수를 건너 초록조차 자라지 않는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 남만을 징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이미 평정되었고 무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군의 대병을 거느리고 북방인 중국의 중앙고원, 즉 중국 정치의 중심지를 평정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걸음이 느린 말이나 날이 무딘 칼 같은 신이 힘을 다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조비를 쳐 없애고 한해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서울 장안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제의 은희에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을 다하는 신의 직분입니다. 정치적 손익을 고려하여 나아가 폐하께 충성된 말씀을 올리는 일은 가규지 비의 동윤 등에 맡은 바 임무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적군을 토벌하여 한신을 일으켜 원래대로 부응하는 데 시료를 올리는 일을 맡기십시오. 만일 그 시료를 거두지 못하면 신의 죄를 다스려 선제의 영 앞에 고하십시오. 만일 폐하의 덕행을 성하게 하는 말을 올리는 일이 없으면 가규지 비의 동윤 등의 죄를 꾸짖어 그 태만을 밝히십시오. 폐하 또한 스스로 잘 생각하고 도모하셔서 선한 도를 신하와 의논하시고 바른 말을 잘 들으시고 용납하셔서 선제께서 남기신 조칙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신은 선제의 크신 은혜를 입은 감격을 차마 이기지 못하여 지금 멀리 떠나가려 하매 이 표를 쓰면서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